수천 년 전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꾼 거대한 지적인 불꽃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뜨겁게 타올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서양 철학의 굳건한 뿌리를 내린 두 거장, 인류 최고의 스승으로 지금도 기억되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심오한 사상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킨 위대한 제자 플라톤. 이 두 사람의 깊이 있는 대화와 때로는 격렬했던 지적 대립이 과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위대한 스승과 제자가 나눴던 세 가지 핵심적인 논쟁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그들의 지혜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지적인 여정은 결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25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죠. 과연 무엇이 진정한 지혜이며 어떤 사회가 이상적이고 예술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들 말입니다. 이들의 지적 싸움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통찰을 선사할지 함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들의 지적 충돌이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 해결에도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자, 잠시 시간을 거슬러 기원전 5세기의 고대 아테네로 떠나보시죠. 그곳의 중심에는 언제나 활기가 넘치던 아고라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기능을 넘어 지식과 사상이 격렬하게 교류하던 거대한 지적인 용광로였죠. 수많은 시민들이 오가며 삶의 고뇌를 나누고 정치와 철학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때로는 웅변가들의 연설에 귀 기울이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고라의 한가운데 남루한 옷차림의 맨발로 거리를 거닐며 사람들에게 엉뚱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산파에 비유하며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리를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이 아닌 우리 내면에 숨겨진 본질적인 지혜를 끄집어내는 데 집중했죠. 당시 아테네는 찬란한 민주주의가 꽃피우던 황금기였지만 동시에 소피스트들의 궤변이 난무하고 도덕적 혼란이 팽배하던 격동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거칠애와 거짓된 지식에 맞서 과연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올바른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아테네 사회의 신선한 충격이자 동시에 불편한 진실을 일깨우는 강력한 각성제와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크라테스의 곁에는 그의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으로 뛰어난 재능과 비범한 지성을 가졌던 플라톤이죠.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벗이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거리를 함께 거닐며 스승의 심오한 대화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스승의 옆에서 함께 밤늦도록 사유의 끈을 놓지 않던 젊은 플라톤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스승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자신의 사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한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지적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은 단순히 한 스승과 한 제자의 인연을 넘어 서양 철학의 위대한 서막을 활짝 열어젖힌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끝없는 질문을 통해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진리의 씨앗을 뿌렸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질문 속에서 새로운 사상의 거대한 숲을 가꾸어 나갔으니까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고대 아테네라는 지적인 배경과 완벽하게 맞물려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풍요로운 사유의 샘을 터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플라톤은 훗날 스승의 비극적인 죽음을 직접 목격하며 그 엄청난 충격과 깊은 슬픔 속에서 스승의 사상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삼게 되죠.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계승하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며 서로의 사상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지적인 동반자이자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과 제자가 만난 순간은 인류의 지적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들이 나눈 첫 번째 핵심 논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이 던진 질문과 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함께 탐구해 볼까요? 이전 시간,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라는 두 위대한 인물이 아테네의 지적인 토양 위에서 어떻게 만나 인류의 사유를 뒤흔들었는지 살펴보았죠.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상을 꽃피우기 시작한 제자의 모습은 그 자체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깊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스승과 제자라 할지라도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늘 같은 길을 걸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진리에 접근하며 불꽃 튀는 지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 치열한 논쟁들이 서양 철학의 기틀을 다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핵심 논쟁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들이 처음으로 집중하여 파고들었던 주제는 바로 진리의 본질이었습니다. 스승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델포이 신전의 경고를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무지의 질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진리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테네 광장을 거닐며 수많은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이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그 답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소크라테스의 끈질기고 예리한 질문 앞에서는 그 지식이 얼마나 허술하고 피상적인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듯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리의 씨앗을 스스로 끄집어내도록 돕는 산파술이 바로 그의 독특한 방식이었죠. 그는 정답을 일방적으로 가르쳐주기보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사람들이 스스로의 무지를 인식하고 진리에 대한 본질적인 갈증을 느끼도록 이끌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이 아닌 보편적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찾고자 했던 스승의 열망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스승의 물음 속에서 플라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유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스승이 파헤쳤던 무지의 심연에서 플라톤은 현상 세계를 초월하는 영원불변한 진짜 지식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가 마침내 도달한 결론이 바로 서양 철학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이데아론입니다. 이데아론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과 개념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마치 그림자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며 그 뒤에 영원하고 완전하며 본질적인 이데아라는 형상이 존재한다는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멋진 그림을 감상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하는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이데아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동굴 안에 갇혀 평생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며 그것이 실제의 전부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플라톤은 동굴 밖에 찬란한 태양빛 아래 존재하는 실제가 바로 이데아이며 철학자는 이데아의 세계를 동경하고 끊임없이 탐구하여 진정한 지혜에 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현상 세계의 모순과 인간의 무지를 드러내며 진리를 향한 길을 정성껏 닦았다면 플라톤은 그 길 위에 영원불변한 진리의 웅장한 궁전, 즉 이데아의 세계를 굳건히 세우려 했던 셈이죠. 스승은 끊임없는 질문으로 우리의 착각을 깨우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겸손한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반면 제자는 진짜 지식은 저 너머에 완벽한 세계에 있다고 선언하며 감각 세계를 넘어선 이상적인 실제를 탐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었죠. 이 두 거장의 진리 탐구 방식은 서로 다르면서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카로운 질문이 없었다면 제자의 이데아론은 탄생하기 어려웠을 테고 제자의 이데아론이 없었다면 스승의 진리 탐구는 어쩌면 현실 세계의 한계에만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지적 여정은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진실이라 믿고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진리를 추구하며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에도 깊이 스며들어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역시 그들이 탐구한 진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스승의 비극적인 죽음은 제자 플라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안겨주었는데요. 대중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가장 지혜로운 자가 죽임을 당하는 현실을 목격하며 플라톤은 과연 어떤 통치 방식이 진정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품게 됩니다. 스승 소크라테스는 특정한 정치 체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무지와 도덕적 해이를 깨우치며 간접적으로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치 뱃사공이 항해수를 알아야 배를 조종하듯 국가를 이끄는 일도 전문적인 지식과 덕성을 갖춘 이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플라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테네의 민주정이 대중의 감정과 선동에 쉽게 흔들리는 위험한 체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고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국가, 즉 폴리스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철학적 지혜와 통찰력을 갖춘 이들이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왕, 통치론입니다. 플라톤에게 철인왕은 개인의 탐욕이나 권력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공동체의 선과 진리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통치자였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철인왕은 국가의 병폐를 진단하고 치유하며 시민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죠. 플라톤은 그에 져서 국가에서 이상적인 폴리스를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황금의 성품을 가진 철인왕이 통치하고 은의 성품을 가진 수호자들이 국가를 방위하며 동의 성품을 가진 생산자들이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구조였죠. 이 모든 계층이 각자의 덕성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정의로운 국가가 탄생한다고 플라톤은 믿었습니다. 어쩌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현실의 비극이 플라톤으로 하여금 감각세계를 넘어선 이데아의 진리처럼 현실 너머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꿈꾸게 했던 건 아닐까요? 이처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정치의 영역에서조차 진리를 향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분은 끊임없는 질문으로 현상의 문제를 파헤쳤고 다른 한 분은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이상적인 체제에서 찾으려 했죠. 그런데 이들의 진리 탐구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 바로 예술의 영역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플라톤은 예술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의 이상 국가에서는 시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플라톤에게 예술은 진정한 실제인 이데아로부터 두 단계나 멀어진 모방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장이가 이데아의 침대, 진정한 침대의 개념을 본떠 현실의 침대를 만들고 화가는 다시 그 현실의 침대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즉, 예술은 이데아의 그림자이자 현실의 그림자, 다시 말해 그림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이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뜨려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당시 그리스에서 시인이나 극작가들은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도덕적, 교육적 역할을 담당했는데 플라톤은 이들이 때로는 신을 왜곡하거나 부도덕한 이야기를 전달하여 젊은이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반면 소크라테스 시대의 일반적인 인식은 예술을 그리 비판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시와 음악, 연극은 축제와 종교의식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시민교육에도 활용되는 등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영웅들의 서사시를 통해 용기와 지혜를 배우고 비극을 통해 인간 본연의 감정과 운명을 성찰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러한 예술의 감성적이고 모방적인 측면이 이성의 지배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상 국가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적 시각은 스승 소크라테스가 현상 너머의 진리를 추구했던 방식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나요? 진리의 모방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진리 표현일까요? 과연 여러분은 예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나요? 진리의 모방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진리 표현일까요? 플라톤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예술이 진리로부터 멀어진 그저 단순한 모방에 불과하다고 보았죠.
마치 현실 세계의 사물들이 이데아의 불완전한 그림자이듯 예술은 그 현실마저도 다시 흉내낸 그림자의 그림자와 같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자신의 이상적인 국가, 즉 폴리스에서는 시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시인이나 극작가들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도덕한 이야기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젊은 시민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깊이 우려했던 겁니다. 그들의 감각적인 즐거움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이상적인 공동체의 질서와 시민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소크라테스 시대의 일반적인 아테네 시민들은 예술을 그리 비판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시와 음악, 그리고 연극은 삶과 종교, 그리고 교육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웅장한 축제나 엄숙한 종교의식에서 예술은 늘 중심에 있었고,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통해 영웅들의 용기와 지혜를 배우거나 비극 작품들을 통해 인간 본연의 운명과 깊은 감정을 성찰하는 귀중한 교육적 도구로도 활용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플라톤의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은 스승 소크라테스가 현상 너머의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했던 방식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매우 심오한 고민을 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두 위대한 철학자가 던진 세 가지 심오한 질문과 그들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얻은 통찰을 함께 되새겨 볼 시간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무지의 질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게 했던 소크라테스의 철학에서부터 그 질문의 씨앗을 받아 이데아라는 거대한 이상 세계의 진리숲을 그려낸 플라톤의 사상까지 말입니다. 스승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도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었고 당시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를 통찰하며 철인왕의 통치를 깊이 고민했던 그들의 정치 철학, 나아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뜨거운 논쟁까지 이 모든 대화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들의 지적 여정은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자가 심오한 답을 내놓으며 인류 사유의 지평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혔던 그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즉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 과연 어떤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가, 예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여전히 깊고 강력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이렇게 끊임없이 계승되고 발전하며 멈추지 않는 질문과 깊이 있는 사유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 두 거장의 대화와 대립은 25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복잡다단한 사회 문제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며 급변하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윤리적 질문에 현명하게 답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들의 지적 유산은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며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그 어느 때보다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들의 심오한 사유를 따라가며 지적 즐거움을 만끽하셨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지적 유산은 이렇게 끝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인류의 역사를 바꿔온 지식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